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미국의 어떤 은행들이 이제 파산을 하면서 많이 이제 불안했었던 것들이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죠.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가 0.25에서 지금 이제 4.75 수준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금리를 올렸지만 과연 이제 물가가 잡히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아리송합니다. 지금 금리는 굉장히 올라갔는데 현실 경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물가는 계속해서 더 올라가는 것 같고 약간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죠.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이 이제 빅스텝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러분? 금리를 이제 또 이제 빅스텝을 하겠다, 0.5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0.5를 올리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가 5.25가 되는 상황입니다.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진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얼마죠? 지금 3.5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전차가 얼마가 나냐면 1.75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초강달러가 되는 거죠. 초강달러가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대한민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유럽 그리고 영국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3% 전부 다 3%의 아마 수준일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만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려버린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의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만 잘 되고 다른 나라가 경제가 다 힘들어지게 되면은 과연 미국이 좋은 상황이 아닌 거죠. 왜냐면 경제라는 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분업화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면 우리나라가 담당하고 있는 많은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조선, 화학, 건설, 반도체는 뭐 당연히 대장이고요. 뭐 완성차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담당하고 있고 중국도 중국대로 담당하고 있고 유럽도 유럽대로 담당하고 있고 영국이나 일본은 거의 제로 금리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이렇게 초강달러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압박스럽죠. 그러니까 물가는 잡아야 되는데 4.75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잡히네 이렇게 되니까 빅스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빅스텝을 만약에 정말 해버리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들은 진짜 심각해지는 상황이 우리나라는 진짜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만약에 기준금리 이번에 빅스텝을 해버렸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금리에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겠지만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미국 지금 따라가려다가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뭐 나중에는 뭐 어떻게 뭐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이제 힘들 가능성이 크잖아요. 뭐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번에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과 그다음 뭐죠? 시그니처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해버립니다. 두 개가 이제 파산을 하니까 저는 오히려 이것들이 이제 위기감이 고조되잖아요. 위기감이 고조되기 때문에 또 금리에 대한 압박을 오히려 낮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은행들이 이제 파산을 하니까 당연히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금융의 어떤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다들 겁을 먹잖아요. 이제 주식이 떨어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은행을 과연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라고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됐죠, 여러분? 예금자는 보호하겠다. 예금자는 100%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저장돼 있는 이제 예금은 100% 보호를 하겠는데 투자자는 모르겠다. 금융구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굉장히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건 이제 부실 기업들은 처리를 해버리면서 부실 은행은 처리하면서
예금자는 보호를 해주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패닉을 막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보호하지 않는다면은 당장에 저희만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그니처 은행 망하고 실리콘밸리 은행 망했는데 돈을 뺄 수도 없어요. 그냥 예금 해놨는데 다 없어져요. 그럼 다른 은행도, 미국 은행은 아예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뱅크런을 해버리겠죠. 저희만 해도 만약에 뭐 미국에 뭐 어느 정도 예치가 돼 있다 그러면 당장 빼기 급급해지겠죠. 이제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예금은 무조건 보호를 해준다, 100%. 근데 투자는 모르겠다. 그리고 금융구제도 없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이 CPI 지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 이제 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전달인 6.4%였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 거죠. 이제 6%가 나왔다는 거는 그 전달에 비해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지는 않는데 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는다. 이런 관점인 거죠. 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고 서서 이제 잡아가면 되겠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이제 좀 안정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관점으로 따라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좀 많이 올려야 된다는 압박이 좀 떨어졌습니다. 일단 은행들이 이제 어떤 이제 파산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압박되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뭘 인식을 하냐면 기준금리 지금 초물이 높은 상황이고 언제든지 뭐가 생길 수 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연준이 앞으로 이러한 공포감을 얼마나 주면서 제가 봤을 때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선택을 하는 게 뭐냐면 한계 기업들을 하나둘씩 파산시켜 버릴 것 같습니다. 한계 기업들,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고, 그죠? 그리고 어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좀비 기업이죠. 좀비 기업들 파산을 시켜버릴 것 같아요. 왜냐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때도 말씀드린 스타트업 회사의 위주입니다. 스타트업은 돈을 못 벌잖아요. 스타트업에 예금이 들어오고 이걸 대출해 주는 거고, 시그니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화폐가 예치금의 뭐 3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코인 시장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파산을 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공포감을 줄 때는 이제 한계 기업을 하나둘씩 파산을 하면서 금리를 너무 이제 급격하게 끌어올려 버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영국, 뭐 중국, 일본 다 엄청나게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밸런스를 또 맞춰야 되죠. 그럼 주식 시장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주식 시장을 보면은 천천히 상승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상승을 하다가 이벤트가 한 번씩 발생하겠죠. 한계 기업이 파산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럴 때마다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관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미 많이 힘들어요. 이미 많이 힘들고, 뭐 결국은 이제 심플하게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결국은 물가가 잡힌다는 뭐냐면 기준금리가 다시 최소한 0.25가 떨어지기 전까지에는 주식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겠죠.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너무 투자를 시장을 볼 때 너무 겁을 내지 말고요. 이번 사태는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